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3일 정리 첫번째 기사 1445년 명정통 10년 개승부 유수 유계문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경은 용자가 괴글 차고 성직일이 너그러웠도다. 대대로 충성과 건면을 두텁게 하고 가풍이 선비의 바탕을 전하여 왔도다. 일찍이 혈량과에 장원하여 빛난 소문이 나날이 드러나고 여러 번 중외에 벼슬하여 간 곳마다 공적이 있었도다. 미원과 백부의 품질이 혼자 더 높았고 형부와 경조의 판결이 잘못됨이 없었도다. 여러 번 본방의 고삐를 잡아서 뜻을 진청하기에 두었고 오로지 중국의 조중에 맞대하여 말을 상명하도록 상주하였도다. 무엇을 한들 불가하였겠으랴. 처사가 모두 격에 맞았도다. 송도를 돌이켜보면 서무가 복잡한데 경에게 힘입어서 조치가 잘못됨이 없었도다. 기한이 지났으나 부르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더욱더 터이하였도다. 어찌하여 하늘이 사정이 없어서 이승에서 저승 가기를 이다지도 뼈 빠르게 하는고. 멀리서 예떡을 가만히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도다.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약수한 재물을 베푸노니 홀령이 어둡지 않거든 다행히 험향할지어다 하였다. 미원은 사관원의 별칭이고 백부는 사원부의 별칭이며 경조는 한성부의 별칭이다. 본방은 동환의 청조사로서 도적을 치러 갈 때 술에 올라 고삐를 잡으며 천하를 깨끗이 하게 할 뜻이 있었다 한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3일 정리 두번째 기사. 군기부정 권준에게 경기도 기민진제의 경차관을 삼고 시행할 사목을 내려주다. 1. 기빈 가운데 나이 많거나 병이 있어서 관청에 왕래하여 환자나 진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자세하게 조사하여 수령에게 직접 가서 고율하도록 할 것이며 1. 각 고을 수령들이 지난해에 환자에게 헛수령을 문서에 기록하고 그 수령을 충당하려고 업무하여 이제 진제를 지급해 줄 때에 조금씩이라도 감하려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백성들이 받는 수령을 자세하게 물어서 사실을 조사할 것이며 1. 푸성기는 겨울철에 벌써 다 먹고 지금 해가 긴 때를 당하여 단지 진제장을 미공만으로 필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정이 있는 쌀을 더 주기도 역시 어려우니 더덕 도라지 등 산나물을 많이 캐어서 섞어 먹게 할 것이며 1. 여러 날 굶어서 지쳐서 쓰러진 기민은 좁쌀죽을 먹이면 즉시 죽는 법이니 먼저 흰 죽물을 식혀 가지고 서서히 삼켜서 점차 줄인 배를 축인 뒤에 먹을 것을 줄 것이며 1. 고을 경계가 개이빨같이 들쭉날쭉하여 제 고을에서 멀리 기빠지게 사는 백성으로 제때에 환자를 받아가지 못하는 자는 우선 가까운 고을의 환자나 진제로 제급하여 고율할 것이며 1. 떠돌아다니는 인물들은 그 머물러 있는 곳에 조용히 모이게 하여 진제하여 고율하고 농사때가 되거든 원적지로 돌려보낼 것이며 1.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산골이나 궁벽한 총구석에 사는 기민을 우선 조사해 살펴볼 것이며 1. 모든 진율하는 일에 감고나 색장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그 범행의 경중에 따라서 논제하고 수령이면 문초하여 위에 아래 뒤에 처벌할 것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3일 정리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궁이 일본 대내전 사신을 인견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일본 대내전의 사절로 보내온 객인을 동궁이 인견할 때에 통사가 객인을 인도하여 조계당들 아래 나와서 겹줄로 차례대로 서서 2번 절하는 것을 마치고 사약이 왕명을 전하면 통사 2인이 상부관인과 선주를 인도하여 서쪽 섬들로 올라와서 상부관인은 당 안으로 들어와서 동양하여 부복하고 선주는 당 바깥 섬돌에 부복하고 안물 이하는 그대로 뜰에 섰다가
상부관인이 부복하기를 기다려 무릎을 꿇고 마대어 보이고 인견이 끝나면 객인을 인도하여 잔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3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올량압 김창고리를 호군으로 삼고 물품을 하사하다. 옷 한 벌과 갓신을 주고 따로 덧저고리 한 벌, 백철 향대 한 개, 창목면 네 필, 홍주 네 필, 안장갖춘 말 한 필을 주고 그를 따라온 오청, 상두 등에게 사정을 제수하고 각각 옷 두 벌씩과 갓신을 주고 따로 덧저고리 한 벌씩과 각띠 한 개, 창목면 한 필씩을 각각 주었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기근이든 경기도에 조관 내사를 보내 엄중하게 감찰할 것을 의정부에 전지하다. 경기도는 연전에 농사가 잘못되어 금년 봄에 기근이 이미 심한데 더군데 감사와 수령들이 흉년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정성껏 조치하여 거의 빠진 것이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건의하기를 감사와 수령들이 비록 마음껏 구유를 하나 그러나 많은 고을의 여러 수령들이 어찌 능히 다 성상의 뜻을 못받아 민생을 다 구휼할 수 있겠으며 또 궁촌과 벽지에 가난한 자가 항상 많은데 또한 어찌 능히 일일이 두루 다녀서 그 공군함을 구제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동안에 굶어 죽은 자가 역시 혹 있을 것이니 조관과 내사를 여러 군데로 내보내어 돌아다니면서 검찰하게 하면 수령과 감사들이 각각 스스로 깨치고 조심하여 더욱 구휼에 힘쓸 것이오며 거리의 가난한 백성들도 또한 전하의 백성을 걱정하시는 지극한 뜻을 알게 되어 더욱 유익하오리다 하였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민년에 흉년이 지독해서 이듬해 봄에 백성들이 기근이 심하기에 곧 조관과 내사를 보내어 조사하고 감찰하기를 엄중하게 하여 수령들로서 죄책을 받은 자가 많았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다. 이제 비록 권준을 보냈으나 순전히 감찰만을 맡긴 것이 아니고 흉년 구제하는 일을 겸임하게 한 것임에 실상은 감사나 수령과 다름이 없으니 위에 말한 연전의 일에 따라서 경기도의 조관과 내사를 또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관으로 권준이 이미 갔어 있사오니 다시 보낼 필요가 없었고 내사로는 뜻하지 않은 때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검찰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친행 대제의 재계일에 여러 조관들의 숙배를 허락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친행 대제의 재계일 이외의 여러 제사 재계일에는 여러 조관들에게 숙배하는 일을 허락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기도 내에 흉년이 들어 행대 감찰을 정지하다. 권준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에 흉년이 들었는데 사신을 많이 보내면 도리어 시끄럽게 될 것이므로 봄철에 행대 감찰을 정지하니 그 행대에서 할 일도 겸하여 조사하고 살펴보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형과 그 자식 3명을 죽인 증흔을 능지 처참에 처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의 아랭글에 증흔이 제형 정어림과 그 아들 딸 3인을 죽였다고 하옵니다. 지금 흔은 옥중에서 죽었으나 죄악이 깊고 무거워서 죽어도 남은 죄가 있으며 또 법률조문의 기년 복에 해당한 친척 어른을 죽이기를 계획하여 이미 실행한 자는 다 차명에 처하고 이미 차명된 자는 다 능지 처참하며 한 집의 죽을 죄 아닌 3인을 죽인 자는 능지 처참하고 그 재산을 죽은 사람의 집에다가 떼어붙이고 그 처자들을 유삼천리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흔히 이미 죽었다고 하여 논죄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징계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청하건대 관을 베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들어서 뒷날을 징계하고 그 처자들은 또한 율에 따라 시행할 것이며 재산과 토지는 어림에게는 이미 가족이 다 죽었으므로 따라 줄 것이 없사오니 관청에 몰수하도록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흉지를 당한 전라도 각 고을의 의창 곡식을 제급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전라도의 흉제로 피해를 본 각 고을의 양곡 종자가 부족하오니 청하건대 그 도의 의창 곡식 8만 섬을 제급하여 주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모자라는 곡식과 종자를 의창 군자감에서 제급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의 곡식 종자 7만 1천 썸을 그 도의 의창 곡식으로 제급하여 주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군자감 곡식으로 보충해주고 먹을 양식 1만 썸을 묵은 곡식으로서 제급하여 주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제계일에 술 마시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뢰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우리나라 예조의 모든 제사의 제계범들에 관한 문헌에 단지 술을 마음껏 마시지 않는다고만 하였기 때문에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제계할 때를 당하여도 술을 마시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여 제사를 행할 때 취해가지고 예식에 실수하는 일이 흔히 있게 된다. 이제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는 제기를 3일 동안 하는데 5가지 냄새나는 푸세와 술을 끊는다 하였기에 이미 예조에 내려서 법령으로 만들어 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더니 승제군에서 아뢰기를 무릇 제기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모욕을 하는데 헌관 대개 늙고 병든 대신임으로 만일 약을 먹지 않으면 바람의 병이 날까 염려되니 마땅히 종전대로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만 하고 만일에 여럿이 모여서 술 마시기를 힘쓰는 자는 단단히 징계하도록 하사이다 하였다. 고치 편지로 하여금 예제대로 삼가하여 보게 하였더니 노노의 향당편에 제게는 반드시 음식을 달리하라고 하고 주회에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푸스를 먹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즙석에 주자가 말하기를 요새 제기하는데 술이 있으면 잘못이라 하고 다만 예식 중에 술을 마시되 취함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으며도 의례경정 통해 속의 제계에 이르기를 장자의 말에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푸세를 먹지 아니함이 제사의 제계이다 하였다 하였고 통전 제계이에 이르기를 모든 제간들에게 제계하는 날에 술과 먹을 것을 준다 하였고 가래의 사시제 제에 3일을 전개하여 제기한다고 하고 그 주에 술을 마시되 물란함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혹은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하였고 혹은 술을 먹을 것을 준다 했고 혹은 술을 마시되 물란함에 이르지 말라 하여 옛 제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옳겠는가 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신계 우찬성 권제 등이 대군 시호의 명칭에 대해 아뢰다. 좌의정 신계 우찬성 권제 예조판서 김종수 우참찬 정인지 예조판서 윤영 등이 의논하기를 대군의 시호에 공이라고 일컬으면 여러 신하들의 시호와 구별이 없사오니 한나라 당나라의 황자와 여러 왕들은 단지 아름다운 시호만 더하고 봉왕은 전과 같으니 이 예에 이하에 전날 봉한대로 하여 광평대군 아무시호 아무대군이라 함이었다우리까 하고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좌참찬 이숙지 등은 의논하기를 옛날 제후들의 시호도 공이라고 일컬었는데 어찌 구별 없음을 꺼릴 것이며 또 우리나라 옛 제도의 종실은 모두 공이라고 일컬어서 우리 태종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고 다만 국호만 더하여 종실의 높임은 구별을 하였사오니 이 제도에 의하여 광평을 그대로 두고 추징한 시호로 무슨 공이라고 일컫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알타리 호군 이저리와 창하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물품을 하사하다. 알타리 호군 이저리는 만호를 삼고 창하로 부사직을 삼고 각각 옷 2벌과 가신을 주고 따로 저리에게는 청면포, 홍면포 각 2필씩
대모토 환대 한 개를 주고 창하에게는 청명포, 홍명포 각 한 필씩과 각띠 한 개를 주었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7일 시는 에번체 기사 대마도 종정승이 귀화한 야마 사기를 송환해달라고 한 일에 대하여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우찬성, 권재, 예조판석, 김종서, 우참찬, 정인지가 의논하여 아래기를 지금 대마도 종정승이 야마사기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오나 이 사람은 처음에 네이포에 와서 걸식하며 살던 것을 윤인소가 임금의 명령으로 불러 달리어서 온 것이며 정승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보낸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의 기술은 칼을 만드는 한 가지뿐이온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술을 다 배워 알았으니 가든가 있든가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없사옵니다. 만약 거절하고도 보내주지 아니하면 장차 원망이 생길까 이 염려도 되며 또 이 사람이 오래도록 본국에 있게 되면 나라 일을 누설할까도 의심되옵니다. 전후에 돌려보낸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니온데 어찌 이 사람에게만 의심할 것입니까? 그 청함에 따라 돌려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신계, 자하, 참찬, 이숙지, 예조, 참판, 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기여한 지가 이미 7년인데 군기감 장인들과 함께 거처한 지가 오래되어서 비밀이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 의심할 만하옵니다. 우선 머물러 두고 정성이 다시 청하기를 기다렸어. 그 실정인지 거짓인지를 보고서 돌려보내는 것이 없다오리까니 임금이 신계 등의 의논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원도의 본뿌리 종자와 귀밀 종자를 나누어 주어서 심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강원도의 본뿌리 종자 660섬과 귀밀 종자 999섬을 민간에 나누어 주어서 심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 홍과 거래하는 배의 수요를 1년에 4척으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대마도의 좌이 문의 종정 홍이 예조의 거래를 보내어 이르기를 1년 동안 왕래하는 배가 일찍이 정할 수가 없으니 비요컨대 10척으로 정합시다 하는데 종성가의 배의 수에 줄례하여 1년 동안 4척으로 정하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우찬성, 권재 등이 충의의 자제들에게 학업을 시킬 것을 상언하다. 거기 생각하건대 충의의 자제들은 단지 조부의 벼슬한 엄덕으로서 잘났거나 못났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궁궐의 수기를 시키오니 다른 군사들과 비교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충의위를 설치한 이래로 맏아들 맏손자는 차례도 없이 서용하고 보통 아들 보통 손자들은 채아직을 주어서 벼슬길에 넓혀주는 것은 그 선대의 선임된 공로가 너그러이 후대에까지 미치게 한 뜻이 지극하고 곡진한 것이니 마땅히 각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직책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온데 다만 그게가 배우지 못한 까닭으로 사리를 아는 자가 적어서 오로지 거저 놀기만을 일삼고 대체는 돌아보지 않아서 국가가 공을 갚고 후손들을 우대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사옵니다. 옛 선비가 이르기를 옥은 다듬지 아니하면 좋은 기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하였사옵니다. 요사이 종실을 존귀하고 근친들도 오히려 학교에 나아가서 글을 강습하고 탐구하여 고금의 일을 알도록 하는데 더구나 이 충의위 자제들은 마땅히 더욱 학문을 강습하고 의리를 탐구하여서 윗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어른께 몸바치는 도리와 예의 염치의 교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 때에는 국문을 지키거나 시위하는 사졸들이 효경을 학습하였다 하니 호위 군사들의 글 공부함은 분명히 전례가 있사오니 비요컨대 한나라 전성시대의 옛일을 따라서 충의 자제들 중에 40세 이하로 사품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시직이나 산직을 막론하고 그 재질에 따라서 학업을 받도록 하고 그 중에 글을 할 줄 아는 10여인을 골라서 매 순번마다 3, 4인씩 나누어 정하여 비록
동반에 예속되어 있을지라도 문신들과 과시하는 예에 의하여 매 순번을 당할 때마다 입직하고 윤차로 낮에 근무하면서 교훈에 마음을 쓰며 또 수업받는 자제로 하여금 배우는 책을 번드는 3일 안에 몇 장씩 세어서 배우게 하고 번 나가서 쉬는 동안 정밀하고 익숙하게 다 읽고서 그 다음에 번을 기다려서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되 절제사가 그들의 건태를 조사하고 봄, 가을 두 차례 시험에서 충어의 문신 당상관과 충훈사 제조가 찌를 뽑아서 고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채아직을 받을 때가 되면 주관하는 병조에서 최종 정리를 하여 그 중에서 경스를 강독한 성적이 3번 이상 불통인 자는 비록 소용할 때를 당할지라도 소용하지 않고 차례를 넘기며 출근한 날짜에 많고 적음과 강독 성적의 점수를 참고해서 소용할 것이며 교훈한 사람들의 건태도 또한 입직한 질제사로 하여금 상고하고 살피게 하면 되게 조심하고 힘써 실행하여서 자연히 법에 범하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의 다다량 교홍이 사신을 보내오다. 소오고 등을 보내왔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변의 아내 구시의 상사에 부의하다. 부의로 미두 20섬을 주었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내시 배헌을 보내 도총재 심인봉의 아내 신씨에게 취재하게 하다. 내시 배원을 청주에 보내어 졸환 도총재 심인봉의 아내 신씨에게 취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안승순을 보내 경상, 전라, 안변 각 고을의 성책과 보루를 살펴보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미원군과 삭천군의 각 고을 관리 자제들의 청에 따라 채아직을 두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삭천군과 위원군의 자제들이 상언하기를 도내 연변과 각 고을 관리들의 자제들은 모두 채아직이 있으되 본업은 다만 새로 설치되었으므로 인하여 없으니 비옥군의 다른 곳의 예에 의하여 설치하여 주소서 하는데 거기 생각하건대 위원군과 삭천군은 모두 연변이므로 채아직을 두기에 합당하나 3군의 각품에 빈자리가 많아서 따로 채아직을 설치하기는 어렵겠사옵니다. 이제 상고하여 보니 강계에 채아직이 셋이고 여연, 자성, 벽동, 이산, 의주, 창성에 채아직이 각각 둘이오니 우선 강계와 이산의 채아직 각각 하나를 감하여 위원군과 삭천군에 옮겨주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경기도 감사가 도내 양식이 부족하여 군자매를 요청하니 2만 섬을 내어주게 하다. 요전에 군자미 1만 4천 섬을 준 것은 미리 이달에 먹을 양식으로 구워준 것이었는데 지금 기민이 날로 불어나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오니 청하건대 군자미 4만 섬을 더 내어주소서 하며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도에 전후에 구워준 군자미가 벌써 12만 7,810섬이고 남아있는 것이 적으니 청하건대 1만 섬만 주사이다 하니 2만 섬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유를 수양 등으로 고치고 남지, 신인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를 수양대군으로 고치고 남지를 형조판서라 신인손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김을현을 중주원 노사로 이심을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1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우봉의 강도 일명과 강원도 낭천군의 죄수 이명을 차명에 차하다. 황해도 우봉의 강도 죄수 연달과 강원도 낭천군의 죄수 오근금 죄수명을 율에 의하여 차명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대내전에서 보낸 사신소 오구를 인견하다. 건정전 뜰에 나아가서 토산누를 바치고 숯불을 마친 뒤에 또 조계당에 나아가서 재배하니 사회자가 당 안에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대내전이 멀리 너희들을 보내니 삼강께서 가상히 여기신다 하니 소오고가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연전에 2번이나 사람을 보내사온데 모두 후하게 위로해 주심을 입었었고 또 대장경을 주셨사오므로 삼국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저희들을 보내어 사례를 드리는 바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세자가 연희궁에서 조회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이원의 고신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희우정으로 이어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서울에 지진이 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철선의 강도 5인과 선천의 강도 1인을 차명에 차하다. 강원도 철선의 강도 죄수 안성미 등 5인과 선천의 강도 죄수 천막동을 율에 의하여 차명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기도 감사 허후가 기민들을 위한 군자 및 제급이 지체되지 않게 해줄 것을 아뢰다. 도내의 기민들이 군자민을 받으려고 서울에 왔으나 즉시 받아가지 못하고 여러 날 유련하여서 그 폐해가 적지 않사오니 곧 호조에 전제하시어 군자감 관은 전원이 몇 곳으로 갈라 맡아서 그곳에 인민이 오는 대로 그때그때 제급해 주도록 하고 분대 감찰도 일찍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일이 정체되지 않게 하사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정갑선이 부고현에 거진을 설치하고 패단이 많은 영군을 협파할 것을 건의하다. 정갑선이 아뢰기를 경성은 오진을 후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령이 80여 거리가 되며 그 나머지 각지는 혹 10씩 혹은 12, 13씩 가량으로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만약에 큰 도적이 이쪽 저쪽을 찌르고 치게 하게 되며 오진이 저마다 적을 다 받으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불리하게 되어 오진의 백성들은 경성으로 물러날 수도 없고 능히 막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고현은 오진과 경성 사이에 있사온데 경내의 청암 등지에 불손한 귀화인 동나송계 같은 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낭보하하니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주 처가에 내왕하니 현감의 직질이 낮아서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사변이 생길까 은연중에 걱정이 되옵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부고현에다가 거진을 설치하여 오진의 후원이 되게 하면 도로의 거리가 서로 멀어서 오진의 백성들은 후원병이 가까이 있음을 믿고 용기가 자연히 갑절이나 날 것이며 적들도 역시 기각의 형세가 있는 줄 알고 감히 경솔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며 창암 등지의 기화인들이 자연히 진압되어 복종하게 될 것이며 또 도내의 영군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수자리 사는 군사가 아니고 단지 서울서 간 군사들을 위하여 포나무 따위를 뜯어먹다가 말을 먹이는 일을 둔 것이어서 추울 때나 더울 때는 물러나고 서로 교단에 하여 번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비난한 백성들이 날로 더욱 공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일찍부터 그 폐단을 알고서 일찍이 70명이나 감하였으나 아직 150여 명이나 있사오니 신은 생각하옵건대 서울군사의 수종이는 참상이면 2명, 자매이면 1명을 데리고 가서 요를 주도록 허락한다면 이만하여도 포나무를 뜯어 말을 먹일 수 있을 터이니 따로 영군을 설치할 무슨 필요가 있사오리까. 마땅히 모두 혁파해서 여러 해 쌓인 폐해를 제거하도록 하사이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김조가 초수에 거동할 것을 청하니 윤호하지 않다. 충청도 감사 김조가 도사 박건순을 보내어 아뢰기를 지난해 봄에 초수에 거동하시어 치료하신 효력이 있사와 신하들과 백성이 모두 기뻐하였사옵더니 가을에 또 거동하시어서는 효력을 얻지 못하시었다 하오니 신은 생각하옵건대 추운 가을철에 물이 오나는 봄철에 물만 못한가 하옵니다. 요사이 듣자오니 역마로 전이의 초수를 서울로 올려온다 하옵는데 대저 물이라는 것은 그 군원을 떠나면 본성을 잃어버리옵니다. 거룩하신 마음에 충청도가 작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만약 초수에 거동하시면 폐단이 백성에게 미칠까 하여 금년봄에 거동을 정지하시려고 하시오나 신은 생각하옵건대 충청도는 쌓아놓은 곡식이 여유가 있사오니 간혹 굶주린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진율하기가 어렵사오며 더군다나 전번 거동하실 때 판출에 수응하는 여러가지 일을 간수하고 전략하도록 힘써 본도의 관계가 없이 되었사온데 무슨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었겠사옵니까. 청하옵건대 거동하시어 시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전일에 정부와 육조가 청한 것을 내 이미 윤호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장본 황관이 시골에 갈 때 주는 역마 수종인 등의 직업 규정을 병조에 정지하다. 지금부터는 장본 황관이 시골에 가기를 청할 때는 이번부터 참회까지는 역마 2피를 주되 흉년이면 3품 이하는 1피를 감하고 그 밖의 황관들은 2품이면 4산말 4필의 수종인 4명을 주고 3품 이하는 4산말 3필의 수종인 3명을 주며 초료와 죽반을 주되 흉년이면 말 1필과 수종인 1명을 감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식으로 하사이다 하였다. 초료는 영로의 각 역찰의 검어와 식사 등의 공급을 명하는 문서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덕원군을 그곳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 도호부로 승격시키라. 함길도 덕원군 인민들이 상언하기를 본조의 원래의 명칭은 의주이옵더니 지나간 계사년에 의천군으로 고쳐졌습니다. 당초에 모광이 전주로부터 삼척으로 가셨다가 의주의 남쪽 용주리로 옮기시어 이광을 탄생하시고 용주리를 고쳐서 적전사라 하였으며 도왕도 역시 의주에 살고 계시다가 이광이 돌아가심에 적전사의 와요원에 안장하셨다가 안변 보령동으로 이장하셨으니 지금의 지릉이고 도왕께서는 또한 함흥 송원으로 옮겨 살다가 돌아가심에 송원동에 안장하셨으니 지금의 의령입니다. 덕원군과 공성현이 모두 성조의 터 잡으신 땅이므로 정사년에 공성현을 올려서 경흥군이라 하였다가 또 올려서 도호부로 하고 본군은 덕원으로만 고쳐서 단지 아름다운 칭호뿐입니다. 다같이 터 잡은 땅인데 공성은 현에서 군으로 성격하고 군에서 도호부로 성격하여 두 번이나 성원을 입었으면서도 오직 본군은 가장 먼저 터 잡으신 땅인데도 그냥 군으로만 있사오니 비요건대 경흥의 전례에 의하여 특별히 관제칭으로 올려주옵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내려 의논하게 하고 도호부로 올렸다. 모광은 태조의 고조 목조이고 이광은 익조이며 도왕은 도조를 말한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종경승이 사신을 다라사야몬 등 5인을 보내어서 터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의 장사를 분수에 맞게 치르도록 승정원에 전제하다. 광평과 평원의 장사에 신하로서 분수에 벗어나는 예식을 참남하게 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대내진의 다다량 교홍과 대마도 종정승이 각각 사신을 보내하다. 다다량 교홍이 종향 등 20인을 보내오고 대마도 종정승이 표혼, 이라오 등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송목치의 가자 방법을 고칠 것을 건의하다. 아래 길을 송목치의 수가 무려 12인이온데 6인씩 갈라서 2번으로 만들어 해마다 돌아가면서 번쓰게 하여 그해 9월에 3인, 이듬해 3월에 3인으로 차례차례 다 한 번씩 벼슬을 받은 뒤에 그 다음 해에 번들 때 상례적으로 반드시 품계를 고쳐주는 것은 너무 외람되었고, 만일 다른 예에 의하여 30개월이 찬 뒤에 가자 해주기로 하면 돌아가며 받은 벼슬로서 1년의 벼슬자리에 있는 임기가 겨우 6개월 뿐이니 이로써 계산하면 12년에 이르러야 한 번 가자를 당하게 되오니 역시 임이 편하옵니다. 지금부터는 당번 허번 시 임관이나 상관으로 있은 달수를 통산하여서 30개월이 차게 되면 가자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원도 연변의 백성들을 옛날대로 흩어져 살게 할 것을 건의하다. 강원도 바다 갯가에는 깊이 들어간 곳이 또 없고 또 왜구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오니 그도의 연변에 사는 백성은 한 곳에 집단하여 살게 하지 말고 옛날대로 흩어져서 살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직지편전 이계전에게 4만 국대 부인 안씨의 묘지를 짓게 하다. 계전이 아래 기르는 부인의 자기는 지 아비의 벼슬을 따르는 것이온데 안씨가 비록 중궁의 모친이기는 하나 시몬이 이미 죄를 받아서 벼슬이 삭탈되었으니 지 아비가 이미 벼슬이 없는데 그 아내의 칭호를 대부인이라 하면 의리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오라. 실로 뒤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랍게 될 것이오니 원하건대 대부인의 칭호를 삭제하고 그저 주께 안시라고만 썼사이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라 상관 황후의 모친의 일과 같으니 그것을 계정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승지 박이창 등이 아뢰기를 대저묘지라는 것은 그 평생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온데 살았을 때는 대부인이라 이끌고 죽은 뒤에는 안시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옛글에 이르기를 어미는 자식으로서 귀히된다 하였는데 안씨는 중국의 모친인지라 어찌 가장의 벼슬이 있고 없음을 논하여 그 칭호를 버릴 것입니까? 신들이 요전에 예장하시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하지 아니하시고 또 대부인 칭호마저 삭제해버리면 의리의 실로 미안하오니 청하옵건대 병일의 칭호에 따라서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창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상 충청 전라도의 관찰사 등에게 외적 방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시하다. 요사이 들으니 전자의 초무관이 잡은 일기도 외적의 족속과 도망할 외적 10여 척의 배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기회를 타서 나와 변방에 도둑질하여 원한을 갚고자 꾀한다 하니 이런 돌아다니는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변방을 방비할 계책을 늦출 수가 없다. 또 그년의 변방 국경이 오랫동안 편안하여서 사람들이 필시 도적을 보고만 있을 것이니 당번 군사들은 아무쪼록 규칙 정연하도록 힘써서 배와 병기가 봉화와 일체 방어에 관한 일들을 극진하게 조치하고 하루 동안 조심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동지중추원사 이예의 졸기. 얘는 울산군의 아전이었었는데 홍부병자년 12월에 외적, 비구, 로구 등 3,0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같이 울산군사 이의원을 시켜서 관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춰서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네의 어느 중이 외적에게 이르기를 관군이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 외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언과 전 판사 미충을 사로잡아가지고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얘가 기관 박준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으로 만든 술그릇을 가지고 외적의 배 뒷 행비에 불을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가서 언과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니 저기 그 가운데 저기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언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얘가 언에게 들고 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깎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얘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 로구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에 유치되었는데 거기 있은 지 한 달 만에 비밀리 배를 준비하여 도망하여 돌아갈 올 계획을 하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규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은과 함께 돌아왔다. 나라에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얘에게 아전의 역을 면제시키고 벼슬을 주었다. 당초에 얘가 8살 때 모친이 외적에게 포로가 되었었는데 경진년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 윤명을 따라서 일본의 삼도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집집마다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처음에 대마도에 가니 도주 영감이 사건으로 명을 잡아두고 보내지 않으니 얘가 대신하여 예물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일기도에 있던 지좌전과 통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고 또 도적을 금하게 하였다. 신사년 겨울에는 예물을 가지고 일기도로 가는데 대마도에 이른 즉 마침 영감은 귀양가고 서만이 소란하여서 타고 간 배를 잃어버리고서 가까스로 일기도에 도달하여 포로된 50인을 찾아서 외인 나군의 배를 빌어 싣고 돌아왔는데 그 공으로 좌군 부사직에 제수되고 나군에게 쌀 300섬을 주었다. 이때부터 경인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통신사가 되어 삼도에 왕래하면서 포로 500여 명을 찾아왔다. 여러 번 벼슬이 옮겨서 호군이 되었으며 병신년에 유구국에 사신으로 가서 또 40여인을 찾아왔고 이민 갑진년에 회례사 박희중 박안신의 부사가 되어 일본에 들어가서 전후에 찾아온 사람이 70여인이어서 대호군에 올랐다. 대충년에 또 일본에 다녀와서 그 공로로 상호군에 가자하고 드디어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었다. 개해년에 외적이 변방에 도둑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므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려 하니 얘가 자청하여 대마도 채찰사가 되어 포로 7인과 도둑질한 외인 14인을 찾아서 왔으므로 동지중추원사에 승진되었다. 외국에 사명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 하였으며 향년 73세였다. 아들은 이종실이었다. 아유, 대단한 분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모든 재계 일수와 재계 일의 검기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
모든 제기는 사직단 영영전 종묘의 큰 제사 때는 3일을 하고 문순환 석전 풍운레우단 우사단 선농당 성잠단 등 보통 제사 때는 2일로 하고 모두 임금이 친히 향과 충문을 전하고 이상 각처에 기도 드릴 때와 선왕 선후의 기일에는 제기를 1일로 하는데 위 각 항의 제기일에는 권례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은 무릇 잔치를 즐기는 일, 사냥하는 일, 형벌하는 일, 가축 잡는 일, 상사에 곡하는 일, 문병하는 일, 더러움에 관계하는 일, 매운 푸세 먹는 일, 술 마시는 일들을 일절 금할 것이고 다만 예문 중에 술을 마실 때 취하기에 이르지 아니한다란 말이 있고 가래에 사철 제사의 3일 전부터 제기한다 하고 주회에 따라 술을 마시되 난잡하는 데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므로 제기할 때는 목욕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한두 잔만 마시게 할 것이며 또 각 관청에서는 고문이나 사형이나 판결, 처결 등의 일을 또한 다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서에 조회하고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조첨을 받을 때 처음으로 고취악을 사용하다. 세자가 조첨을 조계당에서 받는데 처음으로 고취악을 사용하였다. 대마도 종정성이 종은치를 보내오고 일기도 염진실예가 시라 사문을 보내와서 특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황해, 강원, 전라, 경상도의 곡식과 종자를 분배하여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곡식 종자 16,800섬과 강원도의 곡식 종자 55,590섬 및 신량 1만섬과 전라도의 재상으로 신령한 전주 등 12고을의 곡식 종자 65,150섬 및 식량 4만섬과 경상도의 곡식 종자 14만섬 및 식량 10만섬을 분배하여 구워주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6년 2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진이 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어서 근방의 백성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서에 조회하고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부인 안씨의 장례 후에 김종서 등에게 중궁의 예법에 대해 말하다. 예조판서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이 대부인 안씨가 장사하는 곳에서 돌아왔사온데 제도가 참남하지 아니하고 완전 무결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곧 또 승지 이성송과 더불어 아뢰기를 대부인께서 이미 장례가 지나고 절곡도 끝났사오니 중궁께서는 원래 오랜 병안에 계신 터이니 온즉 고기 반찬을 잡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0일이 지나면 고기 반찬을 먹도록 내 이미 정교하였으니 100일이 멀지 아니한데 어찌 그리 촉급하게 구느냐. 또 기년의 몽상은 예법이 배할 수 없는 것이니 중궁이 궁중에 있을 때는 붉은색 길복을 입고 궁 밖에 출입할 때는 검은색을 입고 기년이 되거든 그만두게 하여서 후세의 법식이 되게 하라 하였다. 당초 안씨의 장례를 예장으로 하지 말기를 명하였으나 특별히 예장도감으로 하여금 이를 치르게 하였으니 기실은 예장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종서 등과 도둑 잡을 방법을 의논하다. 도둑이 내시별감 이종인의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어린아이 둘이 죽고 종인은 겨우
면하였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집 지을 제목과 환자 쌀을 주게 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예조, 판사, 김종성 등과 더불어 도둑 잡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니 종서 등이 아뢰기를 도둑을 잡으면 포성하는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이 도둑은 행궁의 옆에서 고의로 인가에 불을 질렀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바이오니 다른 도둑과의 비교가 아니되옵니다. 능히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주는 벼슬이나 상주는 포백을 마땅히 등급을 더하게 하옵소서. 또 입직한 도짐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근처에 인가를 수색하여 잡도록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9일 개육 첫 번째 기사 도진무 이사감 등에게 행궁 근처에 도둑대를 잡게 하다. 이사금에게 명하여 군사 150명을 거느리고 행궁의 건방을 언습하여 도둑대 20여 명을 잡아서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보낸 사인 강맹경이 무난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잘 있다. 다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조용하게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밖에 나와 거처하면서 시군사들을 노숙하게 하고 있다. 또 연희궁을 수리하는 역사가 있으니 내 심히 염려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풍흉년 때 곡식과 화폐를 조화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헌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풍년이 들면 곡식이 천하해지고 화폐가 귀해지며 흉년이 들면 곡식이 귀하여지고 화폐가 천해지니 곡식이 천해질 때는 화폐를 헛어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이 귀해지면 곡식을 헛어서 화폐를 거두어서 귀한 것으로서 천한 것을 바꾸게 되면 거두어지는 것도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이것이 경수창의 상평창의 법과 같은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장사치들이 돈놀이하여 치부하는 술법이 모두 이러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창을 설치하는 것이 백성에게 유익하니 특히 거우나 한정이 있는 곡식으로서 받은 사람은 많되 바치는 사람은 적으므로 날로 축이 나고 달로 소모되어서 장차는 본 미천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온데 이제 이 법은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있고 없는 것을 자꾸 바꾸면 실로 무궁한 계책이 될 것이오니 비옵건대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로 하여금 곡식과 배를 대조해서 정밀하게 값을 정하여 가지고 풍년이 들어 민간의 곡식이 천해지거든 화폐로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흉년이 되어서 민간의 곡식이 귀해지거든 화폐로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흉년이 들어서 민간의 곡식이 귀해지거든 곡식으로서 화폐를 거두어 드려서 백성들이 실정과 희망을 들어서 거두고 헛투고 하면 그의 옛 제도에 맞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융통되고 관리와 백성이 모두 편안하여 옮겨 나르는 수고가 없고 쌓아두는 이익에 있어서 가히 국가의 용도의 자료가 될 것이며 가히 백성들의 식량이 유족해질 것입니다 하여 헌의하는 사람의 말이 이러하니 잘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경수창은 하나라 선제 때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식을 비싸게 싸드리고 싸게 백성에게 팔았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9일 개유 네 번째 기사 기근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다. 이달에 서울에 기근이 들어 면포 한 필값이 쌀 3말 7대가 되었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이호소에 조회하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강에서 수전을 연습하라고 명령하다. 강 가운데서 수전을 연습하라고 명령하였다. 지중초원사 2천 등 3군으로 거느리되 한 군선마다 4졸 30여인씩 싣고 배 4척으로 허수아비 사람을 태워 적군을 삼아가지고 상거 30보쯤에서 각을 불고 북을 울리며 주화, 진려포 등을 쏘면서
전투하는 모양을 하는데 세자가 대군과 함께 희우정 서쪽 산동으로 나가서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지제사 김효승이 전문을 올려 사직을 청하다. 늙고 병들었음을 진술에 아뢰고 사직하기를 청하니 정부와 병조 도진무에게 명하기를 대치할 만한 사람이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충청도 태안군 지령산에 목장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지금 충청도 태안군의 지령산에 목장을 설치하였지 태안군사로 간목관을 겸임시키고 구실이 없는 평민과 공천으로 목자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내정 교홍이 보내온 사신에게 물품을 하사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일본 대내정 교홍이 보내온 종향 등 2인을 갑자년수의 문여우의 예의에 의하여 각각 옷 한 벌과 가신 및 명주 모시 300 각 2필씩과 돗자리 2장을 주고 선주와 안물에게도 각각 면주 모시 300 한 필씩을 주며 교홍에게는 명주 모시 300 각 10필씩과 잡지하석 15장 표본가중 2장, 호피 4장, 꿀 10말, 잣 70근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종부시의 관원들이 제향에 참여하게 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종부시는 종친을 규찰하는 것을 맡아서 모든 송사에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을 모두 고신할 수 있고 장영할 죄인까지도 모두 직접 처단할 수 있사온데 관원들이 대소의 제향에 들어가 참여하게 되오니 옳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는 형조의 예의에 의거하여 제향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흉년이 들어 성균관의 춘등 과실을 정제하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6명의 승지에게 무명과 명주를 하사하다. 오리머리빛 무명과 붉은 명주를 각각 한 필씩 하사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중국 제도에 의하여 옷을 만들어 입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모든 하사는 단령과 재용관에서 모두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에 세자가 문소정 권원능 등의 별제를 대행할 때는 모두 하루를 제계하도록 하다. 문소정 권원능 재릉 헌능의 세자가 대행하는 별제 때는 모두 하루를 제계하고 권례와 헌관 여러 집사 각 관하에 금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은 모두 다른 예에 따라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황해도의 구황의 쌀 2만석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구황은 연안보의 소초포에 있는 쌀 2만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명과학을 하는 장님을 10명을 골라서 서원관에 소속시키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명과학을 하는 장님을 나이 젊고 영리한 자 10명을 뽑아서 서원관에 소속시키고 혼도 4대 사람을 두고 사흘마다 한 번씩 모여서 그 업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과학은 운명, 길흉,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함경도와 개성부의 양식과 곡식 종자를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경도의 곡식 종조와 먹을 양식으로 1만석, 계승부에 먹을 양식 3천석과 소 먹일 콩 500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권은흥의 별제를 대행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중궁에게 육순을 올리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충청 강원 항해도에 지인을 보내 기민들을 순시하게 하다. 세종시록 107권 세종 27년 3월 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여주에서 하는 일 없이 방종하는 귀하인 야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낼 것을 아뢰다. 귀하인 야인들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녹봉을 받아 먹고 하는 일이 없어서 날로 때를 지어 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고 간혹 술로 인하여 서로 다투어서 사람을 상해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미 인리로 하여금 본조에 보고하게 하여 위에 아래어 취재하옵니다마는 암만 금지하여 막아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모여서 마시고 방종하기를 거리낌없이 하오니 장래가 걱정되옵니다. 부득이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한 이외에는 그 나머지 불필요한 잡류들은 정부와 의논하여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다.